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올해 초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실패했던 검찰은 3번 만에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했는데요. 적폐 수사에 큰 산을 넘겼다는 평가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2번의 구속위기를 넘겼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내용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국정원의 진보교육감 뒷조사와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우병우로 가는 길목으로 불린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검찰은 사찰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우 전 수석을 비공개 소환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차례나 검찰의 칼끝을 피해갔던 우 전 수석은 사찰이 통상 업무였다며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최근 김태효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기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숨 돌린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다시 조사하며 적폐 수사에 동력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검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괴성을 지르고 통곡을 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내려집니다. 정호윤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특검은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원 등 모두 1,262억 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했고 헌법 가치를 훼손해 국가 기강을 흔들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특검팀은 최 씨가 끝까지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 국민 가슴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 측은 징역 25년은 옥사라는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건은 특정 정파와 언론, 정치 검사가 박근혜 정부 폐지를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씨는 검찰 측을 노려받고 괴성을 지르다가 휠체어를 타고 잠시 법정을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후 진술에서는 통곡을 하며 20분이 넘도록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회주의보다 못한 국가에 살고 있다고 말한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이 부당하고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다고 지탄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언급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절대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며 재판부에 두 사람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을 종합 검토한 뒤 내년 1월 26일 최 씨의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신의 지시로 관련 업무를 했다고 증언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수석들도 블랙리스트 업무가 위법한 일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름 국가에 충성한다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와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냐고 묻자 반정부적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관계 복원 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한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4대 원칙에서 한중의 기본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을 조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의제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공급 중단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발전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키로 했습니다. 회담은 물론 전화통화,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정상 간 한 라인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교류와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계획 MOU가 체결됐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개시도 선언됐습니다. 시 주석은 평창올림픽 참석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합의 내용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두 정상은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크게 다친 가운데 청와대는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한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문재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갑자기 막아섭니다. 취재 비표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진 기자들은 강력히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매일경제 사진 기자와 중국 경호원들 간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중국 경호원 10여 명이 갑자기 몰려와 해당 기자를 복도로 끌고 나간 뒤 집단적으로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땅에 넘어진 기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얼굴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항의하는 한국일보 소속 사진기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다친 사진기자 2명은 대통령 의료진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베이징시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문제의 경호원들은 중국 현지 보안업체 소속으로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가 비용을 냈지만 지휘 관리 책임은 중국 공안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승호입니다.